요즘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 아니면 고향 뭐 산 뭐 이런 데 가서 조그만하게 뭐 농사도 지으면서 어떤 영화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몇 년 뒤에 은퇴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고 좀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심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소득 작물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농촌에 사시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작물을 재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촌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됐고 또 너무 고령하게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힘으로 하는 그런 농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밭농사나 뭐 논농사 이런 것처럼 과거처럼 하면 온몸에 막 땀이 젖고 시커멓게 그을리고 그런 농사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정말 힘든 일들은 외국인 인력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뭔가 노후를 준비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어떤 농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소득 작물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 작물은 과거처럼 노동 집약적인 뭐 그런 거 말고 적은 노동력, 그러니까 막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1년 12달 막 농사 짓는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거 말고요. 필요할 때에 수확하고 좀 쉴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농사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과거보다는 소득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4년, 5년쯤 뒤에 내가 어떤 이 작물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경제 생활에도 소득에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무엇인가를 심어 놓고 한 4, 5년 뒤에 소득이 되는 작물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좀 안심하고 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보험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 그러면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요즘 농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봄에 씨 뿌리고 추수하는 이런 거 말고 한번 심어 놓으면 막 10년, 15년 이렇게 좀 재배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작물들은 주로 임산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임산물은 약간 좀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임산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산에서 재배되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임산물은 그냥 우리가 아는 임산물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냥 실제로 원래 의미의 임산물은 산에 있는 뭐 나무라든지 목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들을 생산하는 것이 임산물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임산물은 뭐 나무 있죠. 뭐 온나무라든지 엄나무, 밤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두릅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농법 혹은 산에다가 삼이나 나물, 산채류 이런 거 있잖아요. 약초류 이런 거를 심어서 재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떤 임산물을 채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임산업과 농업의 그 근소한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산이 있거나 밭이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산에 심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밭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산에서 농사를 짓지만 입구부터 저쪽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올라가다 힘을 다 빼요. 거기에서 뭔가를 채취해서 또 짊어지고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밭에다가 이제 주로 뭐 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재배하기도 하고 약초라든지 혹은 나물류 뭐 이런 거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산에서만 재배하던 것이 임산물이 지금은 이제 마을 근처로 내려와서 밭에서 재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뭐 결국 이 말은 노동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혹은 산에서 재배할 것을 내 주변으로 가지고 와서 재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의 농작물보다는 이 새로운 농작물이 더 수익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임산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작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에게 임산물 혹은 임업 혹은 임업과 농업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어떤 작물들,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대인의 필요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꼭 산이나 험한 지역 이런 데에서 재배하지 않아도 되고, 동네 근처에 내가 있는 작은 집 옆에다가 밭을 얻어서 재배해도 되고, 혹은 논에다가 흙을 좀 이렇게 객토해서 거기서 재배해도 되는 어떤 작물들, 이런 것들이 좀 손쉽게 재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노동 집약적이지 않고 한순간에 한 달이나 열심히 채취하고 나면 1년 동안 특별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어떤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작물,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어떤 요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임산물인데, 대부분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심어 놓고 한 3년이나 4년, 5년쯤 후에 수확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것들을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소득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런 작물이 있으면 참 좋겠죠. 저도 이제 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정말 돈이 되니까 심어만 놓으면 돈이 된다. 심어만 놓으면 노후에 아무 걱정 없다.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소개를 해요. 여태까지 우리 한국 농촌이 그래 왔어요. 막 한 20년 전부터 뭔가 열풍이 불면 그리로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영지버섯이 좋다 그러니까 막 영지버섯이 막 그냥 또 유행하다가, 쌀이버섯이 좋다 쌀이버섯을 키우고, 복분자가 좋다고 하니까 복분자를 막 심었다가, 오디, 구지뽕, 이런 거 있잖아요. 아로니아, 블루베리, 무슨 왕대추, 호두, 밤, 개암, 엄나무, 무슨 두릅, 수도 없이 수많은 이러한 작물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이거 정말 좋다, 심어만 놓으면 돈이 된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열풍이 막 부른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그래서 지금 제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도 그런 것들도 몇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한 10년 이상 재배해 보니까 정말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득작물이 됐을까요? 그렇게 큰 소득작물이 되지는 않아요. 가끔 보면 일찍 시작하신 분들, 그래서 팔로가 있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으면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농촌 생활 하실 준비가 돼 있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작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좀 주의 있게 좀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전에, 뭔가를 새롭게 심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심을 작물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 정보 수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또 유튜브나 이런 것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실제로 내가 재배하려고 하는 그 작물이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알고 싶은, 내가 심고 싶은 작물을 그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를 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나 현재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의 농가들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농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로 젊은 농부들을 찾아가서 어떤 농사를 짓는지를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심고 가꿀 작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작물 이런 것만 검색해봐도요 쫙 나와요. 돈이 되는 작물 이렇게 그것만 검색해봐도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찾은 어떤 작물이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엄나무, 그러면 엄나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엄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재배하는 사람, 또 실제로 몇 평을 이렇게 재배했더니 얼마의 수익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재배한 그 작물을 어떻게 판매했고 어떻게 소비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민두릅이라 그러죠. 이렇게 가시 없는 두릅, 혹은 뭐 가시 없는 엄나무, 이런 거 유행하는데, 가시 없는 민두릅 혹은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 품종일까? 혹은 다른 나라에는 없을까? 그럼 한번 인터넷에다가 뭐 일본 두릅, 미국 두릅, 유럽 두릅 이런 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 두릅 이런 거를 검색해 보시면 일본에서 한 10년 전에 하던 촉성 재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릅 대를 잘라다가 겨울에 추울 때에 비닐하우스에서 물을 주어서 순을 일찍 내서 판매하는 거, 이게 촉성 재배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특별한 농부만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이미 뭐 10수년 전, 뭐 20년 전에 촉성 재배를 이미 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개량해서 두릅을 생산하고 지금 열심히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한 20년 이전의 농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넷만 조금만 다루실 수 있으면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또 거기에서 굳이 한국에 있는 농부를 찾아가서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재배했고 성공했고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만 부지런히 인터넷에서 발품을 파시면 충분히 뭔가를 하고도 남을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무엇을 심기 전에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기술센터나 농가들을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몇 번 보고 야, 나 저거 심으면 되겠어. 혹은 유튜브에서 성공한 농부가 인터뷰하는 걸 보고 야, 저거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몇 년 뒤에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하면 내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이 작물을 재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그 도매로 팔고 있는 농수산물 센터가 있어요. 뭐 대전이든 뭐 광주든 부산이든 아니면 서울이든 인천이든 여러 곳에 그 지역 농수산물이 모이는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경매하는 시간이라든지 물건이 경매가 끝나고 막 팔릴 때 그때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제가 물건을 생산해서 경매시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보내고 다음 날 차를 타고서 그 시장에 꼭 가볼 때가 있어요. 가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나랑 비슷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은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떤 상태에서 물건을 내고 내가 보낸 물건은 얼마에 팔리고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건은 얼마에 팔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여기저기 살펴봐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생산하고 싶은 그 제품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시장 상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떤 상태가 좋은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심고자 하는 그 작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곳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그 제품을 생산했을 때, 그 작물을 생산했을 때 나에게 어느 정도 수익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가늠해 줄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빼놓지 않고 가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장터예요. 시골 장터. 거기에 가보시면 시골 장터에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경매로 물건을 보내는 거하고 또 시골 장터에 그 동네 분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갖고 나오시는 것들이 있어요. 가격 비교를 해보고 제품 상태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장터에도 아주 제품 좋은 걸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뭐 집에 몇 그루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제가 그분을 주소를 받아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에서 좋은 종자, 씨를 얻거나 또 거기 있는 뿌리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뭐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곳을 다니면서 내가 심고자 하는 품종, 임산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뜻밖의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우량종의 작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매 시장을 다니면서 상인들하고 친해지면 어떤 작물이 좋다, 어떤 작물을 심으면 돈이 될 것 같아, 이런 정보도 사실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심고자 하고 하는 그 작물을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여러 농장이 나올 겁니다. 그분들에게, 농장주에게 정중하게 좀 부탁을 해서 그 작물들을 내가 좀 심어보고 싶은데 한번 견학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혹은 할 수 있다면 농번기 때 있죠, 항상 바쁜 철에 제가 일손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좀 이렇게 오라고 하세요. 그럼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순도 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하우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가시 없는 엄나무와 가시 있는 엄나무, 어떤 순이 더 좋은지, 어떤 순이 더 맛있는지, 어떤 순이 무게가 더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농가를 방문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농장주에게 수익 구조, 이것을 팔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미리 가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정말 좋으면 그분들에게 어떤 재배 기술이라든지 혹은 모종 있죠, 그렇게 많지 않은 모종이라면 그분들에게 직접 그 모종을 구매해서 내가 심을 수도 있습니다. 농가를 방문해 보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한 1년이라도 직접 경험해 보면 실제로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종묘상 있죠, 묘목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부가 직접 하는 거 말고 모종을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묘상에서 주로 이제 저쪽 뭐 충청도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지역, 몇몇 지역에서 모종을 많이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종묘상에는 한 군데만 가보지 마시고 여러 곳을 들러서 그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분들이 묘목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냥 어디 뭐 농부 것을 납품받아 가지고 파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고, 또 실제로 내가 경험한 농부와 묘목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의 말이 일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심어서 다음 해에 생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심어서 3년, 4년, 5년 혹은 10년까지 생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심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이미 수년 전에 심어서 이제 막 생산해서 수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심으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과연 그게 생산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때쯤 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심어서 과포화돼서 막상 수확을 할 때쯤 됐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작물들은 가격 상관없이 팔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가격이 폭락해서 다 갈아엎고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임산물을 선택했다고 하면 한 3년, 4년, 5년 뒤에 수확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심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부자가 되고 정말 나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어, 이러신 분들은 이미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분들은 팔로가 있어요. 그분들과 나를 동일하게 생각해서 한 4년, 5년 뒤에도 저분들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인가 새로운 소득 작물을 심으시기 전에, 특별히 임산물을 심으실 때는 심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것을 심으시면 한 4년, 5년 뒤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내가 이것을 심으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고, 그 정보를 주신 분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물론 그 정보를 주신 분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보를 주신 분들의 말은 정확히 맞아요. 그러나 몇 년 뒤에도 이것이 그대로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을 심기 전에, 임산물을 원하는 땅에 심기 전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